열심히 모은 돈 2천만 원으로 내가 과연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결혼 3년차 부부 합산 월소득 500만 원 신혼부부의 사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월급을 열심히 모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돈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님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부부 합산 소득이 높지 않아서 월 저축이 빠듯한 분들,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을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대 중반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연봉이 세전 3,960만 원, 아내는 3,100만 원 정도 되고 2명 월급이 약 500만 원이에요. 현재 전세 2억 빌라에 살고 있고 대출은 2억이 있습니다. 대출이 총 3개인데 매월 총 상환 금액이 105만 원 정도 돼요. 보유 자산은 약 2천만 원 정도 있고 차는 없습니다. 고정 지출은 월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식비 40만 원, 대출금 105만 원, 용돈 40만 원, 헌금 50만 원,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까지 다 포함해서 카드값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카드값에 따라서 현금이 남는 게 있거나 없거나 하고 남으면 100%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비 때문에 카드 할부값이 높고 이전에는 매달 70에서 100만 원씩 모으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재테크에 이제 조금 눈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재테크나 무언가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님께서 연봉이랑 대출 상황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신 덕분에 제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지도 그래서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3가지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 줄이기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여기서 더 이상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싶긴 했거든요. 지금 차도 없고 용돈이랑 식비가 각 40만 원 정도로 씀씀이가 큰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식비 40만 원 저도 해봤지만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3가지 항목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출 비중이 꽤 커요. 물론 종교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을 늘리려면 초창기에 시드머니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년차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2세 계획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임신을 해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막상 아이가 생기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돈을 좀 모으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가 있어야만 신앙생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내분이랑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신비인데요. 월에 18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TV랑 인터넷까지 통합된 알뜰폰 요금제가 월 5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이 스마트폰 할부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가 싶기는 한데 부부 합산 10만 원 아래로 줄여보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대출인데요. 대출이 총 3개인데 그중 1개가 금리가 연 6%대예요. 지금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조정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은 추가로 모을 수 있을 거고 병원비 할부도 끝난 이후에는 월에 12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저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1년에 무조건 1200만 원은 모은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해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연 1000만 원?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사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시드머니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투자 공부를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미국 ETF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최근에 미국 주식이 좀 빠지면서 가격이 좀 눌려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ETF는 개별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라고 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알아야 할 것 같고 미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을 떠올리기 쉬운데 ETF의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초보자한테는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ETF가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QQQ나 스파이 같은 대표적인 지수 추종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미 한 주당 가격이
가격이 400에서 500달러 정도라서 원화로 환산하면 50에서 7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코덱스 미국 S&P 500, 라이즈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증권사가 운용하는데 투자는 미국 회사에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요. 코덱스 미국 S&P 500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상품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500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가격도 한 주에 2만 원대라서 부담이 덜하고 연 4회 배당을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매달 모아가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부동산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두 분이 지금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300만 원만 있어도 84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민간 분양만 노릴 거다 하신다면 청약통장에 300만 원까지만 채우시고 그 이후로는 납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추가로 저는 공공분양에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공공분양 중에서도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 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물량 비율이 일반 공급에 비해서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소득 조건이나 자산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소득 조건이 맞벌이 기준 720만 원 이하면 되고 자산 조건은 2억 1,550만 원 이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꼭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청약 당첨이라는 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단계인 소득 늘리기 방법인데요.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시드머니가 적으면 자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연봉을 좀 높여서 이직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웬 이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을 보면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본업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강남이나 송파에 사시더라도 열심히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시거든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투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40대가 되고 아이가 좀 더 크면 내 커리어나 아이 교육 환경에 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부수입도 병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수입에 도전했는데요.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는 글을 쓰는 거라서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고 체험단 등으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블로그로 식비 10만 원씩만 줄여도 이게 꽤 쏠쏠하거든요. 게다가 이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씩 모으는 과정을 글로 기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부수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출을 좀 더 슬림하게 관리하고 매달 투자로 자산을 모아가고 소득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선명한 재테크의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셔도 여전히 막막하실 수 있어요. 지출 줄이고 투자 공부도 하고 소득도 늘리는 거 다 좋은 방법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계속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젠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을 거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다 보니까 진짜 주말 내내 남편이랑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라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의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제가 재테크 고민 상담을 받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고민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